엄마가 속상해. 이렇게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네. 엄마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고쳐보자. 이렇게 좋게 타이르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몇 번을 말해. 몇 번째야. 전에도 그랬지. 그 전전에도 그랬지.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표현에 서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 나이가 어리면 사랑하는 아이에게도 사랑하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주제는 엄마의 말연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 오뚜기 쌤으로 큰 호응을 얻고 계신 분이십니다. 윤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글로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스타 팔로워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제 네. 거의 20만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큰 호응을 하실 줄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죠. 혹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공감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앞부분에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들, 근데 이 말들이 사실은 아이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보면 누구나 정말 생활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는 말이고, 그러면 SNS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이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그 네. 부분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왕따 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아니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우리 둘째가 이제 놀이터 나가면 저는 놀이터 죽순이 이제 해야 되고 계속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노는 것도 보지만 엄마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들의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너무 육아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도 안 그런데 자기 아이에게만 유독 그렇게 날선 말들을 하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네? 근데 또 다른 애한테는 안 그래. 그리고 엄마들끼리 있으면 또 안 그래. 다정해. 그래서 이런 면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아이보다 내 아이를 더 아끼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유독 다른 아이에게는 관대하면서 내 아이에게만 더 엄하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될까요? 네. 저는 나이의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생물학적 나이, 이거는 태어난 해에 따라서 결정되는 나이여서 바뀔 수 없는 거점. 두 번째가 사회적 나이. 이거는 후천적으로 집단 생활의 경험.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뭐 여러 사람이랑 교류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그 경험과 과정 가운데 터득하는 사회적 기술이죠, 일종의. 그런데 또 이제 세 번째가 정서 연령, 마음 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뭐냐면 마음을 이해받고 공감받은 경험,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좀 편안하게 표현해 본 경험을 통해서 그 마음도 자라나는 거죠.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 아이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우리 아이에게는 날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욕이 대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나이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니까. 그런데 내 가까운 내 아이는 마음 나이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나이가 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감에 미숙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9살인데 그러면 9살의 그 시선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자꾸 내 연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도 좀 서툴러요. 엄마가 속상해. 이렇게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고쳐보자. 이렇게 좋게 타이르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몇 번을 말해. 몇 번째야. 전에도 그랬지. 그 전전에도 그랬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표현에 서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나이가 어리면 사랑하는 아이에게도 사랑하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화가 났다는 그 상황 자체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를 배운 적도 없고 맞아요. 그런 경험이 없고 이거를 그냥 표출하면서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래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부모가 돼서 하는 말들이 내가 정말 신경 써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한 어렸을 적에 들었던 말들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뭐 몇 번을 말해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 그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사실 고착화된 습관이죠. 아이에게 하는 말도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의 그 몸에 배인 대로 네. 다시 말하면 내가 들어온 대로 맞아요. 그냥 그거 반복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안다면 그거를 의식적으로 이런 말은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말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면 그 고착화된 습관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평소에 아이랑 말을 많이 하니까 나는 좀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누는 말들이 다 대화는 아니라고요. 맞아요. 대화는 이제 상호작용이고 저는 아이와의 그 대화에서 핵심은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정서적인 상호작용은 없는 거예요. 네, 감정은 없고 그냥 어떤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뭐 숙제했어? 몇 시까지 가야 돼 학원? 뭐 빨리 밥 먹어? 옷 입어? 얼른 자? 양치해? 이런 것들은 사실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아니죠. 네, 아니죠. 그래서 대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 발달을 시키려면 많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교류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된 채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수단으로 언어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냉소적이고 네.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냉담하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별 문제 없어. 왜냐하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는 사실 그게 제일 빨라요. 막 마음 이해해주고 물어봐주고 시간 언제 그거를 해요. 빨리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긴 다음에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20년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일상을 유지하고 어디 나가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학교 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얘의 정서 발달이 네, 많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알아주고 물어봐주고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많이 속상했어? 그래, 형이 좀 잘못했다. 엄마가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빨리 악수해. 서로 안아줘.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 할 일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대부분 상황. 그렇게 하죠. 맞아요.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그 문제 인식을 하고 좀 개선을 해간다면 충분히 아이를 많이 가르쳐 주면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네, 정서 발달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쫓겨요, 엄마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시와 명령조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아이랑 지내는 시간이 뭐 한정적이고 2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계속 그 지시와 수락, 거절? 이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낼 맞아요. 것인지 너무 결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생각해보고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20년 뒤는 지금보다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선생님을 모시게 됐어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바꿔보고 싶고 아이와의 대화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하고 해보면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인정의 말, 긍정의 말, 다정의 말입니다. 네. 인정의 말은요, 모든 거를 다 인정해줘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애들은 잘못된 행동하는데 다 인정해주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안 되죠. 그거는 네. 절대 안 되고 딱 정확히 정서, 감정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 행동은 있지만 문제 감정은 없어요. 감정은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화를 내거나 울거나 그러면 불편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울 일이야? 뭘 잘했다고 울어? 또 그쵸? 예, 이렇게 하죠.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이가 우는 게 잘못이 아니라 이 우는 아이를 불편해하는 부모의 문제죠.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불편해, 우는 게. 그러니까 딱 통제, 그만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 감정은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려움이 뭐냐? 울 때 문제 행동이 동반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면서 울면서 뭐 악쓰고 뒤집어지고 뭐 때린다든지 물건 던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만해, 뚝 그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은 통제한다. 우는 건 괜찮아. 그런데 악쓰는 거는 안 돼. 여기는 너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야. 거실은 가족이 같이 쓰는 공간이야. 너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도 좋아. 엄마가 밖에서 기다릴게. 실컷 울고 나와. 근데 안 들어가죠. 너가 이제 안 들어가니까 엄마가 업고 데려다 줄게. 다 울고 나와. 엄마가 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요 문 닫을게.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막 30분 이래요. 근데 점점 짧아져요. 5분, 1분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이제 나왔을 때 물어봐 주는 거죠. 기분 좀 나아졌어? 어때? 그러면 아이가 그 비포 앤 애프터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게 조절될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요. 아까는 되게 억울했고 화가 났는데 이게 괜찮아졌네. 엄마 나 기분 이제 괜찮아졌어. 울고 나니까 풀렸어? 이게 정서를 발달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싸잡아서 감정이든 행동이든 싸잡아서 뚝 그쳐 뭘 잘했다고 물어. 이러면 발달을 못해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인정해준다. 네, 그게 첫 번째. 울 때도 그런데 이것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음식 먹고 뜨거워 그러면 그 정도는 뜨거운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매워 이러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 너 한국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김치도 먹고 이건 그냥 먹어야 돼. 이런 것도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귀찮거든요. 저희 애는 진짜 조금만 뜨거워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 잘 시키거든요. 그래서 절대 갓 한 밥은 안 줘요. 저는 미리 퍼놔요, 우리 둘째 거는. 네. 그런데 이제 뜨겁다고 또 뱉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뱉지 말하게 되죠. 귀찮으니까 또 시켜주기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뜨거워. 이게 뭐가 뜨거워? 그럼 냉동실에 얼려다 줘?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감정을 인정하는 데는 부모의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고로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부모의 인내와 수고로움은 아이가 인정받는 경험, 수용받는 경험을 통해서 존중을 배워가는 그런 수업료다. 사실 돈은 안 들잖아요. 내가 이거 시켜주는데 좀 귀찮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정서 발달이 되고 우리 아이가 존중을 배우고 친절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긍정의 말이죠. 네, 긍정의 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요, 참 부정적인 말을 되게 쉽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 친구 엄마, 금쪽이 엄마, 그렇게 학원 안 보내잖아. 그러면은 얘 꼴찌해. 얘 나중에 대학 가기 힘들어. 여기 다 보내잖아. 그렇게 하면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알겠다고 하고 네. 다시는 안 보죠. 그냥 손절. 손절가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기분 나쁘죠. 그쵸. 기분 왜 나쁘세요? 아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뭘 미래를 어떻게 알 것이며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쵸. 근데 그 말을 애한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악담이죠. 왜 악담이냐? 아니 왕따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약간 아주 부정적인 그 파국적인 미래 그거를 마치 정해진 수순인 양 가정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남이 그러면 당장 손절각인데 그 말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의 감정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고 걱정한 애가 아니라 네. 손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마음으로는 너무 이게 뭐지? 이상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되게 혼란스럽고 또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쵸. 아니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왕따 돼? 나 아니야. 부정하고 싶고 그냥 안 듣고만 싶고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배울 게 없어요.
그냥 이 소리는 안 들은 걸로 하자. 왜냐면 내가 살려고.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사실은 훈육인 것 같지만 그냥 부모의 부정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아이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일단 다루기 어렵잖아요. 불안한 거. 근데 아이가 일단 연필을 쥐는 순간 덜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숙제를 하고 놀면 괜찮은데 안 하고 노는 애한테 긍정적으로 말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얘가 친구한테 세련되게 양보도 잘하고 예쁜 말을 하면 아유 잘한다 좋게 말할 텐데 애한테 자꾸 시키듯이 그렇게 명령조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내가 말하냐.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장은 저의 책의 황금 문장을 찾는다면 이건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너가 이 말투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래도 해봐야지. 모든 말투가 아니라 너가 친구한테 뭐 하자. 요것만 바꾸면 돼. 야, 너 이렇게 해. 이게 좋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해봐. 그러면 친구들도 너를 더 좋아할 거야. 애가 숙제 안 하고 자꾸 숙제 너무 많대요. 우리 둘째 진짜 저는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게. 네. 아니 진짜 많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 엄마들 그렇게 생각해. 아니 한 장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울면서 자기는 놀지도 못한대요. 숙제 때문에. 맞아.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이거 끝내면 하루 종일 노는데. 맞아요. 그러면 따지고 싶었죠, 처음에는. 너처럼 많이 노는 애가 없어. 너 다른 집 애들 봐봐. 맞아. 이런 걸 너무 잘하신다니까요. 네, 다 겪었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로는 안 움직이고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죠. 긍정적으로. 하루에 한 장 글씨 쓰는 거 쉽지 않아. 우리 애가 또 작아요. 키도 작고 체구도 작다 보니까 이 쥐는 힘이 이제 없죠. 그래서 그 이제 작은 손으로 너가 글씨를 쓴다는 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래도 해봐야지. 계속 이제 안 할 수는 없지. 너한테 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끝나고 놀자는 거야. 끝나고 하루 종일 놀게 해줄 거야. 근데 너도 이거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보다 숙제부터 하고 놀 때 더 재밌게 속 편하게 그렇게 놀 수 있어.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다 되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인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이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좀 고쳐봐 하면은 고치고 싶다가도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어려운 일이야. 근데 잘하고 있어. 이해를 받았잖아요. 나의 어려움에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고치려는 마음을 먹기가 쉽죠. 쉽지 않아. 어려운 일이야. 그거를 제가 이제 선생님 책에서 보고 저희 아이한테도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좋았냐면 그게 아이한테 마음의 여유를 줘요. 아, 이거 맞아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엄마도 그걸 알고 있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도 그게 약간 주문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부모들이 사실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장 하는 거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쉽고 그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고 있어서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글씨를 좀 예쁘게 안 쓰고 항상 이렇게 날아가는 글씨를 많이 써요.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 일인 것 같지만 그 말을 제가 함으로써 오히려 저한테 좀 주문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좀 전에 나한테 빨리 쓰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저희 둘째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어려운데 잘하고 있지. 자기가 해요. 이제 쉽지 않아 어려운 일이야 이런 거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힘이 되죠. 그 어려운 걸 내가 하고 있네. 그렇죠. 해내고 있네.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 세 번째 다정의 말은 어떤 건가요? 긍정의 말, 인정의 말이 말의 내용에 관련되었다면 다정한 말은 말투, 어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나는 평소에도 아이에게 상냥하다. 원래 좀 성격이 애교도 많고 그렇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애교가 없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분이라면 이것도 연습을 하시면은 좋아요. 아까 들려주신 말은 너무 다정했는데. 네, 부단한 연습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방법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 애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잘못했어요 해. 죄송해요 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 이러죠. 애가 막 울먹이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잘못을 몰라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주는 어감과 어조가 좀 강압적이고 무섭다 보니까 아이가 얼음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래도 불편하겠다. 잘못했어요 해. 저는 좀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그 말을 하기가 너무 그쵸. 네, 자존심이 상하고 맞아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커서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진짜 어른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불편하고 수치스러워서 정말 큰 소리로 그렇게 안 나올 말인데도 네. 내가 똑같이 이제 아이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한 이유가 얘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은 분명히 했는데 얘가 그것을 반성하고 바로잡아 가려는 마음을 먹었는지 그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죠, 훈육을. 그래서 한 건데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잘못한 거 알면 와서 엄마 손 잡아줘봐. 그랬거든요. 정말 그냥 한번 이렇게 될까 싶어서 그냥 한 거예요. 1초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손을 진짜 꼭 잡아요. 너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있어? 그러면 엄마 안아줘봐. 그랬더니 진짜 꼭 1초 만에 또. 그러니까 얘가 잘못했어요. 막 이 말은 억지로 하잖아. 그러니까 살짝 진짜 잘못 안 한 줄로 하나 싶은 거죠. 억지로 해서 또 짜증나서 그럼 더 큰 소리로 더 제대로 하라고 시키면 더 막 억지로 짜내서 더 하기 네. 싫어지는데.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는. 근데 알겠더라고요. 얘가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저한테 와서 푹 안기는 순간 잘못한 거 안 해. 미안한 마음 있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 모든 상황에서 너무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의 마음 높이에 맞게 그렇게 적절하게 훈육해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훨씬 다정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요것 말고도 책에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저처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책에서 그런 해답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너무 순간 몰입해서 눈시울이 서로 약간 붉어진 것 같아요. 너무 일대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근데 이렇게 긍정해주고 다정하게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가르칠 거는 언제 가르치냐. 너무 아이가 버릇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오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냐오냐 해주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그리고 감정은 감정으로 나누어서 둘 다 해주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흔히 하는 오해가 가르치는 거는 되게 고압적이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해줘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도 충분히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네.